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오늘의 게스트 정년의사 송수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수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수연 기자님 이번 네. 주 토요일 토크 콘서트 진짜 오실 거죠? 아, 그럼요. 방송에 편집해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 나가는데. 네, 지금 수요일인데 지금 딱 또 일정이 딱 없어지거나 아니면 변동이 생기셨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막 갈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 오십시오. JYP가 즐겁게 해드린다고 합니다. 진짜? 즐겁게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육지거북이 즐겁게 해줄 것 작년 같습니다. 토크 콘서트에 실망하셨던 분들 이번에 오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실망하셨던 분들은 올해도 실망하실 거예요. 아유, 작년보다는 조금 다채롭게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던데요. 아니 작년에 그러면 작년에 참석하고 올해 참석하는 장강영 작가 이런 사람 폄훼하는 겁니까 지금? 게스트로 잘렸다는. 작년에 실망하셨던 분들은 제 올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 비슷합니다, 분위기는. 오늘 이제 유혹하는 YG를 할 겁니다. 네. JYP도 읽지 않은 YG만 읽은 책을 가지고 우리 송 JYP 두 사람을 YG가 유혹을 해보겠는데 오늘 책걸상이 666회입니다. 666. 666. 네. 근데 뭐 그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666회를 맞이해서 특집으로, 거기에 걸맞는 뭐 이렇게 악마가 나오는 책이에요. 네, 뇌과학에 관한 책을 네, YG가 준비를 했죠. 네. 새로 나온 책인 편이죠. 아직 1년 안 됐으니까. 네, 새로 나온 책이죠. 작년 말에 나왔네요. 네, 2022년 12월 22일 날 나왔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은 올해의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진짜입니까? 네, 올해의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읽은 과학책 중에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같은 책도 다시 읽고 그랬으니까 뭐 그런 책들도 좋은 책이었지만은 그냥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온 책들을 신간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올해 나온 신간 과학책들 중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냥 연말까지 계속 가면 연말에 보통 뭐 올해의 책 뭐 10권, 12권 정도를 꼽아가지고 장르별로 제가 추천을 해드리잖아요. 그때 과학책 중에는 분명히 올해의 책 중에 한 권으로 끼어있을 책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된다라는 책입니다. 제목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한글 제목이요? 네. 영어 제목은 Live Wired. The Inside Story of the Ever-Changing Brain. 네. 이게 이제 라이브 와이어드는 작가가 만든 말이잖아요. 작가가 만든 말이죠. 네. 좀 예습 좀 하고 오셨네요. 전 교양 시민이기 때문에 예습을 하지 않아도 이런 개념은 압니다. 아니 우리 송 기자님 아셨습니까? 몰랐는데요. 그럼 교양 시민이 아니어가지고. 송 기자님 지금 완전히 깔아뭉개는 겁니까 지금? 의학을 공부한 교양 시민이기 때문에. 아니 송 기자님 송 기자는 의학을 공부하진 않았죠. 의학 저널에 의학 저널에서 주로 정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The Inside Story of the Ever-Changing Brain이라는 이 부제가 더 정확한데요. 계속해서 바뀌는 뇌에 관한 뭐 신비한 이야기? 네. 이런 느낌이고 이 라이브 와이어드라고 하는 단어는 이거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합니까? 생후배선. 생후배선. 네. 생후배선이라고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김승옥 선생님은 생후배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뇌가 수많은 전선들의 집합체라고 우리가 봤을 때 그동안의 개념은 그 수많은 그 신경망, 그 그물망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복잡한데 이건 타고나는 거고 그중에 우리는 일부를 사용하면서 산다.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어떤 분들은 아니다. 전깃줄이 새로 만들어진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태어난 다음에 신경망이 새로 형성된다라는 요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그 JYP는 의학을 뭐 본격적으로 공부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의사 면허도 있으시니까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옛날에 배우셨잖아요. 옛날 사람. 네,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하셨고 그래서 아마 JYP도 이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된다를 읽으면은 아 진짜 우아하면서 물론 상당 부분 기초는 아시겠지만은 야 이런 게 가능해 하면서 또 신기해하실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그랬거든요. 이걸 왜 읽으셨어요? 아 왜 읽었냐면은 이걸 왜 읽으셨어요? 아니 아, 정말 솔직한 속마음. 진짜 굉장히 삐딱하네요. 아니 네. 아니 저는 원래 그 두루두루 뇌과학 책에 관심이 많고 그 최신 트렌드에 관심이 많은데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 데이비드 이글먼이라고 하는 저자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이 데이비드 이글먼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로벌 정재승입니다. 네, 글로벌 정재승이에요. 글로벌 정재승.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뇌과학자는 이제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님이잖아요. 근데 이제 정재승 교수님도 아마 이제 영어로 책을 냈으면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나 역량이 충분히 되실 만한 분인데 이제 데이비드 이글먼은 이제 운이 좋게 영어권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영어권에서 연구를 하면서 뇌과학에 관련된 책을 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그냥 원탑인 것 같아요. 대중적이기도 하고 대중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연구를 잘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뇌과학 분야에서 약간 새로운 아젠다 세팅 같은 것들을 또 주도하는 역할도 하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뇌과학계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칼 세이건이 딱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문학자로서 연구 역량도 굉장히 대단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이렇게 아젠다 세팅하면서도 코스모스 같은 책이나 다큐멘터리로 대중들을 만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두루두루 잘했던 분이고 심지어는 얼굴도 좀 핸섬한. 아 그래요. 근데 이 데이비드 이글먼이 약간 그런 특징들을 다 공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뇌과학계 칼 세이건이라고 그 출판사 같은 데서 홍보를 하면서 붙이기도 하는데 그냥 저는 이 데이비드 이글먼 책들을 번역되는 족족 다 읽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책도 굉장히 여러 권 썼네요. 네, 여러 권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탠퍼드 대학교의 신경과학과의 테니어 교수예요. 테니어 교수고 그리고 좋은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내고 있고 그리고 또 본인이 스타트업도 꾸려가지고 아니 바쁘신데 책도 그렇게 내고. 네, 스타트업도 꾸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 본인이 연구했던 것들을 사업화하려고 하는 시도도 하는데 이 데이비드 이글먼의 여러 연구 분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분야가 무엇이냐면 브레인 플라스티서티예요. 이 브레인 플라스티서티가 우리말로는 뇌 가소성이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자극이라던가 주위 환경에 따라서 끊임없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생각하기에 뇌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을 표현하기에는 뇌 가소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별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플라스틱이라는 건 한 번 뭔가 어떤 모형을 딱 만들어 놓으면은 그 모형대로 굳어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브레인 플라스티시티라는 용어는 꽤 오래전부터 쓰이던 말이고 그게 뇌가 생각보다 유연하다, 변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썼는데 플라스틱도 잘 안 변하지 않냐? 한 번 변하면 끝이지 않냐? 끝이지 않냐? 계속 바뀐다. 계속 바뀐다.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도 우리뇌는 계속해서 바뀐다라는 걸 본인이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그걸 대체할 만한 다른 용어가 없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 라이브 와이어드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뇌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굉장히 자극에 민감하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옛날부터 알고 있었죠. 네. 인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뭐 성격이나 뭐 지력이나 뭐 이런 게 다 달라지고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간성도 달라지고 그 뇌가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세포 수준에서 뭔가 이렇게 혹은 실험을 통해서 네. 증명하고 과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뇌 가소성 혹은 생후 배선으로 보는 최신의 뇌과학을 이제 정리해 놓은 책이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된다고. 여기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처음부터 약간 충격적이에요. 아마 JYP는 아마 그런 사례들을 이제 의과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아니면 취재하시면서 아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어떤 사례입니까? 매슈라고 하는 아이의 사례가 나와요. 매슈라고 하는 매슈. 아이의 사례가 나오는데 매슈라고 하는 아이의 사례가 나오는데 어렸을 때 뇌에 약간 뇌수막염 같은 염증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그 염증이 초기에 제대로 처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존스 홉킨스 같은 곳에 있는 1급의 의사들이 어떤 식으로 조언을 하냐면 뇌의 왼쪽을 다 드러내야 된다. 그래야 아이의 생존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되게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진짜 부모들은 막 고민이 되죠. 그리고 또 막 여러 가지 막 사인 같은 거 했을 것 아니에요. 수술하다 죽어도 뭐 문제 제기 못 하고 그다음에 설사 생존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장애도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하지만 어쨌든 죽는 것보단 낫지 않냐. 그래서 뇌 왼쪽 절반을 다 드러냅니다. 자, 그다음에 이 매슈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를 보여주면서 이 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3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지적인 수준에서는 또래 아이들과 똑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진짜요? 네. 그건 신기하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무슨 이제 재활 훈련이라든가 뭐 언어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했겠죠. 그런데 딱 3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말이 좀 어눌하긴 하지만은 또래 애들과 비교했을 때 그 의사소통이라던가 아니면 말을 하는 데는 이제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운동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프롤로그의 이제 마지막에 매슈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를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성인이 되었어요. 성인이 되었는데 그 왼쪽 뇌를 다 드러냈기 때문에 약간의 장애는 있습니다. 어떤 수준의 장애냐면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는 걸 좀 불편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다리를 약간 절어요. 그 정도의 그 정도 말고는 그 칼리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학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중간에 중퇴를 하긴 했지만, 그다음에 지금은 레스토랑에서 고객 응대하는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슈의 뇌의 절반이 없다라는 걸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상 생활을 하고 있는 매슈의 사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다음에 일반인이라면 상상도 못할 만한 수술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오른쪽 뇌가 왼쪽 뇌에 사라진 역할들을 다 생후 배선되어 가지고 대신 해준 거라는 걸 이제 그 사례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되게 특별 노력을 많이 했겠죠? 당연히 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뒷부분에 그런 것도 나와요. 왜 나이가 들어서 하는 뇌수술은 예후가 안 좋고 어렸을 때 하는 뇌수술은 예후가 좋은가? 근데 그런 공격적인 수술은 마지노선이 7살이래요. 그래요? 만 7살. 그러니까 만 7살 미만에 했을 때는 매슈처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도 그런 수술을 한번 권해보고 그런데 이제 그 만 7살이 지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이가 먹을수록. 그러면서 이제 언어도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도 생후배선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오스트리아에서 미국에 10대 때 와가지고 지금 오랫동안 굉장히 미국에서 배우 생활을 했지만 왜 아직도 영어 억양이 저 모양인지. 근데 반면에 이제 저는 지금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또 다른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와가지고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여배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배우는 왜 본토 발음인지 완전히 본토 발음인지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생후배선의 관점에서 뇌과학이 만들어진 여러 가지 케이스라든가 연구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재미있고요.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사례들이에요. 우리 인간도 적외선을 보게 할 수 있을까? 아 그냥 생눈으로요? 네. 적외선을 감지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실명이 된 사람에게 보조 장치를 이용해서 보조 이미지 장치를 이용해서 뇌를 자극해서 마치 세상을 보는 것처럼 뇌가 인식하게 만들 수 있을까? 혹은 귀가 아예 안 들리는 사람들에게 다른 장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귀가 들리는 것처럼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만든 스타트업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입니다. 어떤 식이냐면 이마에다가 센서 달아요? 패치를 다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센서 패치를 다는데 그 이마에 달린 센서 패치에는 그 이미지 카메라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카메라가 컵을 보면은 그 이마에 붙여 있는 센서 패치가 컵 모양으로 촉각 자극을 주는 거예요. 컵 모양으로 촉각 자극을 주는 거예요. 혹은 사람 모양으로 촉각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돌릴 때마다 그 고개를 돌리면서 보는 내용들이 촉각 자극으로 시각 장애인에게 촉각 자극으로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러면 놀랍게도 그런 일들을 한 수개월 동안 하는 시각 장애인은 나중에는 어떻게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이 다시 보인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거를 안 달고 있어도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장치를 달고 있으면 마치 내가 눈을 돌려가지고 세상이 보이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그 시각장애인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자기만의 세계를 보는 거죠. 네, 자기만의 세계로 보는 거죠. 근데 실제로 뇌사진을 찍어보면은 그 죽어 있었던 시각을 담당하던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는 게 또 확인이 된다라는 거죠. 청각도 되게 비슷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를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실험과 장치들을 통해서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너무나 신기하고 이제 이 사람은 그런 게 별로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이폰이나 우리가 맨날 들고 다니는 휴대전화를 이용을 해서 휴대전화와 그리고 그 휴대전화와 이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있는 그 패치 같은 것들을 이마 혹은 이마가 보기 싫으면 그냥 아무도 잘 쓰지 않는 다른 부위가 어디냐면 허벅지라던가 아니면 배 혹은 등, 붙여도 효과가 배, 등 이런다면 그러면 해상도를 훨씬 높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넓은 부분에 자극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장치 같은 것들을 만드는 일을 이제 본인이 창업한 스타트업에서 또 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면은 인공 아우 수술에 뭐 몇 천만 원 들어가지고 몇 백만 원 들어가지고 인공 아우를 달 게 아니라 청각 신호에 반응을 해가지고 촉각 자극을 주는 그 장치를 착용을 하고 있으면 그것도 2천만 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더 비쌀 수도 있고. 근데 더 비싸지 않아요. 여기 보면 이제 단가 같은 것도 다 막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훨씬 더 저렴하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시각을 대체해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없는 감각을 만들어줄 수는 없을까? 예를 들어서 자외선 영역을 인간이 이런 것 때문에 제노사이드의 신념이 볼 수 있게 한다거나 나는 거 아니에요? 적외선 영역을 볼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인간은 180도 시각밖에 가질 수 없잖아요. 근데 뇌가 360도를 인지할 수 있게끔 할 수는 없을까? 실제로 그런 실험들을 해요. 그건 좀 무서운데. 그 지난 시간에 했던 제노사이드의 신인류. 네. 이게 큰 그림으로 우리가 지금 방송을 큰 거야? 그림으로 네. 진짜요? 지난 시간이랑 이어지는 거였어 이게. 갑자기 제노사이드가 계속 떠올라요. 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마치 한편의 현재 진행형인 SF 소설, 그러니까 약간 사회 공익적인 측면도 있고, 장애인들을 위한 과학 기술이 뇌과학이 이런 식으로 또 이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또 독자들한테 자극을 주기도 하고, SF적인 상상력을 자극을 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왜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아픈가?
네. 이것도 이제 그 생호배선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되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네요. 되게 많은. 그러니까 본인이 그 뇌 가소성 생호배선이라고 하는 관점에 관심 있는 뇌과학자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본인의 시각에서 한번 쫙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한글 번역이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된다라는 건데 저는 굉장히 한글 제목 잘 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인문학적이면서도 굉장히 또 최신의 뇌과학적인 내용들을 또 설명을 하고 중간중간에는 그런 SF 소설에서 볼 법한 그런 내용들까지도 있고 그래서 저는 되게 훌륭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좀 많이 홍보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명을 들으니까 책 제목이 좀 이해가 되네요. 네. 408쪽. 생각보다 그렇게 안 두꺼운데요? 그리고 글도 기막히게 잘 써요. 지루할 틈이 없이 그냥. 책도 잘 쓰시는구나. 네. 그 뇌과학계의 칼 세이건, 미국의 정재승. 글로벌 정대에서. 우리 저 장동선 박사 있잖아요. 또 나름 유명한 뇌과학자. 장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군요. 가장 좋아하는 뇌과학자가 데이비드 이글먼이다. 데이비드 이글먼은 정재승 교수보다 한 살 많군요. 그래요? 동년배네요. 동년배네요. 서로 알겠군요. 서로 알 수도 있겠네요. 진짜. 아마 정재승 교수가 데이비드 이글먼 다른 책에는 추천사 같은 것도 쓰고 그랬을 거예요. 어쨌든 이 같은 뇌과학 하는 사람이라서 어디 뭐 국제학교 같은 데서 만나서 뭔가 인사를 나눴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네요. 그리고 이제 정재승 교수도 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이제 정재승 교수도 굉장히 연구 성과들을 막 내려고 욕심을 많이 내시는 분이거든요. 학생들이랑 같이. 근데 이 데이비드 이글먼도 보면은 여러분 책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내가 연구한 혹은 내가 누구랑 되게 강조해. 내가 누구랑 작업해가지고 어디에 기고한. 그러니까 지금 그냥 현역으로 그냥 최신의 뇌과학 분야들을 연구하고 있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더 이제 신뢰도 가고 재미도 있죠. 정재승 교수가 이제 우리 책걸상 방송되는 동안에 신작을 냈었죠. 12발자국인가 하는 책을. 재밌거든요. 그 책도 상당히 잘 썼는데 요걸로 정 교수 불러서 방송 한번 하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YG가 깠습니다. 정재승 교수가 깐 게 아니라요? 정재승 교수한테 연락도 안 했어요. YG가 깠어요. 왜요? 책이 별로였어요? 왜 그걸 하필 이 타이밍에 이 시점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데이비드 이글먼 책은 이렇게 죄송해요. 나 지금 정재승 교수랑 지금 작업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뭐 이렇게 이거 뭐 이렇게 따져야 될 게 많은데 여기 그 타이밍에 이야기를 하면 내가 도대체 뭐가 됩니까? 정 교수는 너무 바빠서 여기 못 올 거다. 그리고 이제 그 12발자국 귀찮게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12발자국은 저도 재밌게 읽었는데 책을 읽으시면 돼요. 거기에 뭐 이렇게 아까 어디 보셔가지고 막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할 게 없어요. 뒤늦게 수습. 진짜로. 근데 12발자국은 그 앞에 책 뭐였죠? 하여튼 또 까먹었는데 그 책보다 12발자국이 사실 더 좋은 책이라고 저는. 과학 콘서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학 콘서트 말고 그 중간에 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 아무튼 네. 12발자국은 굉장히 훌륭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방송에서는 말할 기회가 근데 저도 없었네요. 이제 정재승 교수님도 약간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된다 같은 책을 또 한번 내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 데이비드 이글먼은 본인이 지금 정 교수가 알아서 고민하고 맞아요. 내가 뭐 여기 우리가 지금 뭐 고민할 그분 걱정 이유가 그분 없어요. 걱정할 게 아니지. 세상 쓸데없는 걱정이 수십만 부 정재승 걱정이에요. 수십만 부 판. 아까 이름 나온 장동선 박사 걱정은 좀 할 수도 있어요. 그분은 이제 뭐 근사한 이렇게 책을 못 내고 주로 방송이나 강연 활동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동선 박사도 좋은 책 한 권 냈으면 좋겠다. 지금 저 얼굴 빨개졌네요. 부끄럽네요. 말은 저렇게 하는데 전혀 안 빨개졌습니다. 네. 정재승 박사 걱정은 하지 말고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된다. 사실 YG가 저보고도 읽어보라고 권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당신이 읽어도 처음 재밌다? 듣는 얘기가 많을 것이다. 네.
진짜로. 꽤 재밌다. 그리고 그러니까 글 왜냐하면 자체가. 약간 JYP는 좀 그런 과학이나 이런 걸 이렇게 던지면은 약간 칫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난 다 알거든. 난 다 알거든. 아닙니다. 난 다 알거든이 아니라 배웠거든. 그냥 과학책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겁니다. 난 다 알거든. 뭐 별거 없던데. 그거 다 아는 거던데. 뭐 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약간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는데. 요거는 적극적으로 권해서 네. 나는 읽어볼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안 읽으셨어요? 그랬는데 내가 이거를 읽기 전에 오늘 방송 스케줄이 아. 잡혀서 그냥 일단 먼저 읽기 전에 방송부터 하자라고 돼서 그래서 오늘 한 겁니다. 관심 있어요, 저도. 네, 아직까지 약간 과학책을 뭘 읽어야 될지 좀 고민이 된다. 올해 그래 과학책 한 권 읽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그런 분들은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된다.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자, YG가 9월 초에 일단 올해 과학책 현재까지는 이게 1등이다. 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작년 말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단 믿음이 가죠. 네. YG가 지난 한 8개월 동안 읽은 과학책이 뭐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많죠. 네. 그 중에서 이게 1등이다. 데이비드 이글먼의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된다. 강력 추천합니다. 자, 댓글 소개 좀 해볼까요? 입 큰 개구리 세븐님께서 긴 댓글 주셨는데요. 댓글이 너무 길어서 송 기자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의 친구 스미스는 조선일보에서 박혜진님이 추천하셔서 스티븐 킹의 나중에와 같이 읽었어요. 오, 짧은데 하면서 여름 휴가용으로 딱이야. 그런데 스미스는 사람 이름으로 예상하고 펼쳤는데 헬스 기구더라고요. 그리고 피트니스 대회에 관심이 있었던 저로서는 읽다가 이거 에세이 아냐 하면서 다시 표지를 확인해봤어요. 그런데 금방 방송으로 해주셔서 반가웠어요. YG, JYP는 쇠질에 관심이 없으시고 혼비님이 오히려 이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유쾌했어요. 울 신랑도 관심 없거든요. 남자분들도 요가, 필라테스에 대해서 여자 운동이라는 편견 없이 생활 운동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듯하네요. 운동은 살기 위해 꼭 필요해서요. 저도 해야 되는데요. 저는 48세인데 헬스 PT, 필라테스, 요가, 플라잉 요가 조금씩 해봤는데 여자분들이 훨씬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든요. 같이 건강해지자고요. 취미는 사생활 한자리에서 읽었는데 끝까지 읽으란 말씀 정말 맞아요. 결과에 충격받고 방송을 다시 들어봤거든요. 올해 최고의 소설이란 혼비님 말씀이 한 표 보탭니다. 우리 소연이 불쌍해서 어쩌나요? 네. 자, 소연이가 주인공인가 보네요. 저는 아직 안 읽었어요 아직. 네, 주인공은 아. 아니고요. 주인공의 딸이죠. 네. 그 중간에 저도 해야 되는데요라고 하는 거는 그건 송 제 기자 말이에요. 멘트였습니다. 네, 그런 댓글은 없습니다. 작은 부자님, JYP님의 나의 친구 덤벨에서 빵 터졌어요. 크크크. 내가 이 말을 왜 했죠? 나의 친구 스미스, 네. 나의 친구 덤벨 이런 느낌이라고. 그게 웃기나? 작은 부자님은 웃기시나 보죠. 지유민미님, 넷플릭스 사이렌 멋지네요. 네, 그리고 그러문요님께서도 댓글 남기셨는데요. 이번 방송 듣고 YG JYP 걱정됩니다. 운동 더 늦기 전에 하셔야 하는데 이 아저씨들 어쩌죠? 걱정하느라 뭔 책 이야기인지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혼비님 말씀 듣고 제발 운동하시고 건강 지키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문요님께서 댓글 달아놓고서도 좀 웃기셨나 봐요. 그래서 에구 이런 황당한 댓글을 도서 팟캐스트에 남기다니 저도 참 그렇네요.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책걸상 하시라고. 자, 하랑아랑님의 댓글 소개할 텐데요. 이제 이분은 약간 이제 책걸상이라는 종교의 광신도라거나 책걸상에 중독되신 분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댓글이 별로 익숙하지는 않은 걸 보니까 책만 읽으시고 댓글은 잘 안 다시는 그렇거나 아니면 최근에 유입되신 분이실 수도 있어요. 최근에 제가 읽은 책들을 살펴보면 황선우, 김원비 작가님의 최다죽을 읽고 방송 듣다 꽂혀 모방범을 이어서 읽고 YG님이 강추했던 김호 작가님 책을 언급했던 걸 보면 예전부터 들으셨던 것도 같은데 김호 작가님의 직장인에서 직업인으로를 이어서 읽고
밤에 우리 영혼운을 이어서 읽고 이거 랜덤으로 들으시는구만 방송을. YG님이 금음의 방을 만드셔서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를 이어서 읽고 금음에 들어간 김에 다른 모임이 실크로드 방에 참여하면서 실크로드를 읽고 그 와중에 책걸상 방송 듣다가 읽고 싶어서 무함마드 빈 살람. 살만 나의 친구 스미스를 샀는데 아직 읽지 못하고 있고 어제는 YG님이 금음에서 벽돌책 읽기 모임 한다고 하셔서 권력과 진보를 샀고 애정하는 장강명 작가 신간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도 샀는데 마침 방송이 나오네요. 책걸상을 들은 이후 최근 2달간의 제 독서 생활이 책걸상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허허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이분도 잘 낚이시네요. 팔랑귀. 읽으면서 저거 나도 샀는데 이러면서. 저도 무함마드 빈살만 샀거든요. 아, 샀어요? 방송 듣고 방송 듣고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책 읽으면 뭐가 더 많이 있겠지. 그리고 샀어요. 이제 우리 읽기 시작. 송 기자는 책걸상을 주로 언제 듣습니까? 오고 출퇴근할 때. 송 기자도 저 출퇴근 거리가 좀 길어서 운전하고 다니면서 주로 듣는군요. 네. 아니 혹시 회사에서 업무 시간에 듣나 하고 구박하려고 그랬더니 지금 나 속으로 걱정했잖아요. 낚이나? 아니 뭐 업무 시간에 들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네. 그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된다. 뭐 지금 방송을 듣다 보니까 재밌는데 아까 그 제가 말할 기회를 놓쳤는데 이 난치성 뇌전증 옛날에 간질이라고 불렀던 그 환자들에게 정말 이것저것 다 해봐도 치료가 안 될 때 뇌의 일부를 아예 도려내는 수술은 지금도 하는 거고요. 정말 최후의 옵션으로 이제 하는데 대개는 아까 나온 그 매슈처럼 그렇게까지 결과가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먹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한 7살 정도가 그 의사들이나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경계선이래. 7살보다 더 어릴 때 해도 그래요? 대부분은 뭐 그렇게 썩 만족스럽진 않은데 게다가 이제 그 발작을 유발하는 뇌의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도려내는 뇌의 부분도 또 달라집니다. 근데 아무튼 한쪽 절반을 다 도려내는 거는 그게 오히려 굉장히 특이하고 좀 과감한 시술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회사 다니면서 네. 뭐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멀쩡하게 살고 있다. 그건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케이스는 뭐 방금 JYP가 그 어쨌든 간에 그 오해를 주면 안 되니까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이 데이비드 이글먼이 이 라이브 와이어도 혹은 뇌 가소성이 얼마나 힘이 센지를 보여주는 되게 극적인 사례로 거죠. 보여준 것 같아요. 읽다 보면은 우리 뇌가 특히 이제 내 뇌가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뿌듯해지기도 하고. 그 혹시 저 뇌의 어떤 펑션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뭐 30분 뇌 훈련법 뭐 이런 것도 뒤에 나옵니까? 그러면 사기인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나옵니다. 그런 건 안 나오는데 그런 거 나와서 좋겠다. 그런 건 안 나오는데 이제 이런 사례는 나와요. 이런 사례는 나오는 게 이제 마지막에 어떤 사례들이 나오냐면 그건 이제 굉장히 대규모 연구의 연구 결과를 인용을 해가지고 노인들 중에서도 죽고 나서 뇌를 부검해 보면 그 치매 그 단백질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정작 돌아가실 때까지 인지장애나 생활에 전혀 문제 없이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의 사례를 굉장히 오랫동안 추적하면서 모아놓은 미국의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 미네소타 대학인가에서 했던 그 연구를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젊었을 때 가능성이 조금 좁아지긴 하지만은 충분히 그 물리적인 여러 가지 손상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조금 희망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뇌과학 책인 것처럼 포장된 책들 중에 뭐 뇌훈련, 뭐 뇌호흡이라는 용어도 있었죠. 하여튼 하루에 몇 분을 투자하면은 뭐 당신의 뇌가 달라져서 뭐 시험도 잘 보고 뭐 성적이 오르고 이런 주장을 하는
책들도 많이 있는데 그건 이제 다 사이비 예, 과학이죠. 이건 전혀 그런 거랑 다른 이건 이제 책입니다. 찐 과학책. 찐 과학자. 알겠습니다. 우리 책걸상 독자분들 중에 이제 그런 무슨 뇌가 좋아지는 5분 훈련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없겠죠. 하지만은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된다를 읽어보시면은 이게 그 내 머릿속에 담고 있는 뇌가 또 상당한 가능성이 있구나. 아니,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어쨌든 극대화시킬 수 있는 뭔가 실천 방법 같은 것까지는 아직 전혀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거죠. 네. 그 가능성까지 만들어내서 증명을 해주면 그러면 또 노벨상 하나 주든지 뭐 그럴 수도 있죠. 해야 될 수 이렇게 있는데. 패치 붙이면 막 기억력 좋아지고 이런 거. MC 스퀘어. 그렇게 기억력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나쁜 기억도 같이 남거든.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좀 없어져줘야 하는 기억들도 많잖아요. 너무 흑역사. 없어지니까요. 나만 하려고 없어지는 게. 그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된다 해서 제가 되게 들려주고 싶어가지고 인용 오늘 준비 좀 했네요. 유혹하는 네. YG. 제가 준비는 해왔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찾는 동안에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된다. 요거는 모든 독서가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모든 책 많이 읽는 사람들한테도 해당되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각자 자기가 읽은 책을 가지고 각자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송 기자에게는 송 기자의 세계가 있고, YG에게는 YG의 세계가 있고, 책을 안 읽는 사람들은 세계가 없는 거죠. 편협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분들은. 그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된다 243쪽에 있는 문장인데 제가 이제 아까 잠깐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자 음악 깔아드려요? 아니요. 우리가 배에서 내린 뒤에도 파도를 느끼거나 약을 끊은 뒤 갈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뇌는 우리 삶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던 그 사람, 애인, 친구, 부모님이 그 자리에 계속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를 거절하고 떠나거나 세상을 떠나 그 자리에서 사라지면 뇌는 어긋난 예측 때문에 괴로워한다. 시간을 들여 천천히 그 사람이 없는 세상에 다시 적응하는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문장들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인문학 책 좋아하시는 분들도 읽어도 되게 좀 하면서 감탄하실 만한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송 기자만 지금 기억력이 자꾸 떨어져서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YG랑 그렇고 JYP도 바로 얼마 전에 방송 때 한 이야기를 전혀 기억 못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 PD가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메모해가지고 지금 줬습니다. 나의 친구 덤벨이 도대체 왜 어떤 맥락에서 나왔던 이야기인지. HB가 김원비가 자기도 이 주제로 책을 쓰고 싶었는데 이미 나와서 아쉽다라고 했더니 JYP가 그럼 하나 더 써. 그냥 그거 제목을 나의 친구 덤벨로 해가지고 라고 했답니다. 말한 놈이나 들은 놈이나 다 기억을 못해요. 아유, 청취자분들이 기억하시면 되죠. 우리가 기억할 이유는 사실 없잖아요. 자, 오늘은 뇌과학에 관한 정말 새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글로벌 정재승이 썼다는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된다라는 책을 소개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꼭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면서 토크 콘서트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